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 우리 이론적인 강의 너무 많이 했죠. 연속 확률 분포에서 중요한 우리가 시각하기 위해서 입줄기 그림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상자 그림, 박스 플랫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자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던 정규 분포, 표준화해서 우리가 기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는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걸 토대로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막 이제 이론적인 것만 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천천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문제 푸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수업을 한 거를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문제 오늘 잘 풀면 지난 시간에 게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상자 그림을 그려보아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상자 그림은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어떻게 자료가 대표값을 중심으로 있는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또 중간고사의 문제로 나왔던 입줄기 그림도 우리가 연속 자료를 우리가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히스토그램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입줄기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이 상자 그림, 즉 박스 플랫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시각화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자료가 수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23, 27, 29, 30, 31, 33, 38, 40, 42, 43, 51 이런 자료가 수집이 되었고요. 상자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료가 지금 23부터 크기 순서대로 50일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제가 답을 적어놨어요. 한번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상자 그림의 답이에요. 그쵸? 상자 그림의 답인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잘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 수치적인 것들이랑 이런 것들 답을 제가 아예 다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나중에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상자 그림 그렸을 때 이게 상자잖아요. 이 상자가 이 33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Q2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Q2는 우리가 사실은 중앙값이에요. 그쵸? 데이터를 크게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여기 29는 사실은 Q1이라고 데이터의 제1 4분위수예요. 그쵸? 제1 4분위수인데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세워놨을 때 25% 지점을 우리가 제1 4분위수라고 하고요. 요걸 우리가 42가 우리가 Q3라고 하죠. 이 Q3가 뭐냐면 제3, 4분위수에 그쵸? 제3, 4분위수란 말은 이제 눈치챘을 것 같은데 데이터의 75% 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 플랫으로만 봤을 때는 상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상자의 중심점은 여기 있는데 1, 4분위수는 여기 있고 3, 4분위수는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뭐예요? 이쪽에 자료가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료가 좌측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1 4분위수, 제2 4분위수
제3, 4분위수를 구해봐야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잘 설명을 했어요.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세웠을 때 25% 되는 점, 50% 되는 점, 75% 되는 점을 제1, 4분위수, 그 다음 Q2, 제2, 4분위수, 중앙값이라고 얘기하고요. Q3를 75% 되는 점, 제3, 4분위수라고 얘기해요. 그쵸? 이 경우는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네. 그쵸? 데이터가 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좀 쉬웠어요. 그쵸? 그래서 제1, 4분위수는 4분의 1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Q1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4분의 1 되는 점의 데이터가 11개였어요. 그쵸? 11개니까 4분의 11에서 2점 얼마죠? 2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소수점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올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올림하면은 3이니까 데이터의 세 번째 값이 제1, 4분위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크기수로 세워서 제3, 세 번째 값은 23, 27, 29니까 29가 되겠죠. 29.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9가 지금 Q1이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사실 데이터 Q2는 중앙값이랑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Q2는 중앙값은 데이터의 50% 되는 점이니까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10이라면 2분의 11에서 5.5죠. 역시 이거 역시 올림을 해야 돼. 그쵸? 올림을 하면 여섯 번째 값이 우리가 중앙값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섯 번째 값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번째 값은 33이 되는 거예요. 그쵸? 조금만 한번 더 보면 Q3는 데이터의 75% 되는 점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11이 되는 거예요. 그쵸? 4분의 3 곱하기 11이 되고요. 요거는 4분의 33이 되는 거예요. 그쵸? 4분의 30이 돼서 33이 돼서 8점 얼마가 되겠네. 그럼 이거 역시 올림을 해야 되니까 아홉 번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아홉 번째 값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아홉 번째 값은 42가 돼서 여기 4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잘 그렸어요. 그쵸? 상자는 그렸고 그 다음 우리가 이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염을 그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요게 수염이에요. 그쵸? 요게 수염. 수염을 그리는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게 수염을 그리려면 뭐예요? 데이터에 우리가 4분위수 범위를 알아야 돼. 그쵸? 데이터에 우리가 4분위수 범위는 우리가 IQ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4분위수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분위수 범위라고 얘기해서 Q3-Q1, 즉 데이터의 50% 정도는 이 정도에 속해져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 Q3는 42가 나왔고 Q1은 29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의 4분위수 범위는 우리가 42-29에서 1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내부 펜스, 외부 펜스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내부 펜스, 외부 펜스를 이제 구하기 전에 수염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부 펜스가 필요해요. 그쵸? 내부 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펜스만 한번 구해볼게요. 내부 펜스는 우리가 FU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FL이라고 표현하죠. 그쵸?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를 FU, 아래쪽에 있는 내부 펜스를 upper, lower 해서 위쪽에 있는 거는 U, 아래쪽에 있는 거는 L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수염의 길이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FU를 한번 구해 보려면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FU는 어떻게 했냐면 Q 뭐예요? Q3 조금 풀었으니까 4분위수 범위 IQR 곱하기 우리가 얼마를 했냐면 1.5배를 했어요. 1.5배. 그리고 외부 내부는 Q3 아니고 Q1 이쪽으로 빠져가야 되는 거니까요. 똑같이 마이너스 IQR 곱하기 1.5 이렇게 했어요. 그쵸? 우리가 외부 펜스는 우리가 아주 큰 이상점이 있는 경우 살펴보는데 그건 사실은 FU, FL 이렇게 필요해서 Q3 플러스
IQR 곱하기 3배수까지 한번 보긴 했었어요. 그쵸? 요거는 Q1 빼기 IQR 곱하기 3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FU랑 FL까지는 사실은 그려볼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한번 내부 외부 펜스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구해 보면 우리가 Q3는 42가 나왔으니까 42 플러스 IQR은 13이 나왔죠. 13 곱하기 1.5를 하면 되고요. 요거는 Q1은 29가 나왔으니까 29 빼기 13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 보면 돼요. 요거는 계산기 통해서 한번 답을 구해봐야 되는데 제가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계산기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눌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산기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계산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들도 다 계산해봤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61.5가 나오고요. 요거는 9.5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펜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펜스는 사실은 여기에 그쵸? 여기에 우리가 보통 점선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쵸? 요게 61.5고요. 요쪽 아래에서는 9.5니까 여기 좀 되겠네. 9.5. 9.5.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염을 그려야 되잖아요. 수염을 그려야 되니까 이 수염 그리는 방법은 61.5 안에 있는 값 중에 가장 가까운 값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내부 펜스를 그렸을 때 그 내부 펜스의 어퍼 값 중에 가장 가까운 값은 5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51이 수염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수염은 지금 어퍼 펜스, 즉 로어 펜스는 FL은 9.5가 나왔으니까 9.5의 보다 큰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값은 23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벗어나는 이상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수염까지 이렇게 그리는 게 필요하다. 즉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자 그림을 보고 연속 자료 분포인 상자 그림을 보고 데이터의 중앙값은 어디고 25% 값은 어디고 75% 값은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에 이 자료 분포 이상점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을 때 23과 51 사이에 뭐예요? 외부 펜스, 내부 펜스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염의 길이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상점이 없는 경우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끔 뭐예요? 이거 보다가 이런 수치 중에 만약에 이 뭐 이상값 100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51보다 크고 외부 펜스보다 막 벗어나면 우리가 내 외부 펜스보다 벗어나면 별표를 표현하고 내부랑 외부 안에 있을 땐 동그라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자료에 이상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핵심은 이 상자 그림을 그려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내가 이 시각화 과정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상점은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상자 그림을 세로로 그려서 각각의 어떤 집단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잘 쓰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중간고사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냈는데 풀었다기보다 답을 외워서 그냥 쓴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세계로 옮겨서 어떤 확률을 가질 수 있는지 풀 줄 알아야 우리가 실생활에 사례에 우리가 이거를 많이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영상 자료로 실생활에 응용되는 자료를 문제풀이를 몇 개 올려놨는데 요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되고 풀 수 있으면 그거까지 영상을 같이 보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긴 분포예요. 그쵸? 좌우가 대칭이고요. 좌우를 기준으로 뭐야? 평균을 중심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n을 따르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 즉 여기는 분산을 적으니까 요거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럴 때 20에서 27까지의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림은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평균 20이니까 정규 분포 특성상 여기 딱 중앙에 있는 게 20이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가 사실은 변곡점이 되는 거죠. 요게 1 시그마, 1 시그마에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거는 68.5%,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는 뭐 95%, 3 시그마는 99.73%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봤는데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를 즉 X의 세계를 사실은 표준 정규 분포 G의 세계로 옮겨 놓고 문제를 풀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X의 세계를 G의 세계로 옮긴다는 거는 뭐예요? 표준화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을 0으로 만들고 5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평균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뒤에 평균을 빼줘야 되고요. 그렇죠? 5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우리가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작업이 우리가 표준화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20은 당연히 우리가 요거를 다시 요 확률이랑 똑같은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보면요. 표준화의 세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20이 0이 되고요. 그 다음 뭘 물어봤냐면 27에서 20까지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27에서 20까지를 물어봤는데 그럼 20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27까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27. 그럼 이 27은 20이 0이 됐는데 27은 뭐가 될 건가? 우리가 표준화로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G는 표준 편차 5로 나누고요. 20을 빼주면 돼요. 그쵸? 이게 표준화되는 작업이니까 이거는 5분의 뭐예요? 7이 되고요. 요거는 3점 아니고 이건 5분의 7 얼마예요? 잠깐만요. 7 나누기 5. 7 나누기 5는 잠깐만요. 7 나누기 5는 1.4네요. 미안해요. 여기 1.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7이 1.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에서 27의 확률이랑 0에서 1.4의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0에서 1.4가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 확률로 분포되어 있는지 보면 돼요. 그쵸? 전체는 1이고 제가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알려줬죠. 제가 자료실에 거기 자료에 올려놨는데 K클래스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 우리가 1.4까지는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항상 볼 때 요거를 한번 해봐야 요거를 꼭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고 0에서 1.4까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보면 0에서 1.1, 1.4 요거네. 그쵸? 1.4. 0에서 1.4는 0.4192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확률은 0.4191이다. 제가 답은 다 표기해 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 문제가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요 문제만 이해가 가면 뒤에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한번 이해를 해보고 본인이 한번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아마 기말고사 때도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요거 한번 풀어보래요. 18에서 30까지. 그러면 요거도 역시 똑같은 문제였으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평균은 20이고 표준 편차는 5였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준화되지 않는 X의 세계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이게 X인데 평균 20이니까 20이고요. 요게 18이고요. 그쵸? 그 다음 30은 18이고 잠깐만요. 18이고 이게 안 나온 잠깐만요. 요거는 30이에요. 그쵸? 스탑 됐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18이고요. 어머, 이게 지금 잠깐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네요. 18이고 요거는 30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요걸 구해보라는 얘기는 요거를 표준화의 세계로 옮겨봐야 되겠죠. 표준화의 세계로 옮기면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게 표준화니까 20을 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18은 뭐가 되고 30은 뭐가 되냐.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30은 너무 멀리 있겠죠. 그러면 표준화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G는 표준 편차로 나누고요. 18은 18 빼기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네요. 그쵸? 요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0.4가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고요. 30은 어떻게 바뀌냐면 5분의 30 빼기 20이 되겠죠. 20이 되니까 이거는 5분의 10이니까 2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0.4에서 우리가 2까지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돼요. 구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확률이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확률이랑 똑같냐면요. 요거는 무슨 확률이랑 똑같냐면 요거 지우고 한번 그래 계속 써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요거랑 똑같아. 그쵸? 우리 표준 정규분포 봐야 되니까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랑 이쪽은 뭐랑 똑같아요? 이쪽은 확률이니까 0에서 0.4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요거랑 더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0에서 2까지 한번 구하고 0에서 4까지는 얼마나 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0에서 2까지 2.0은 뭐냐면 0.477이 되고요. 0.4는 0.155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0.477이 더하기 0.1554는 0.632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랑 2번 문제 나는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과 같은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깐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요거는 2번 문제를 우리가 응용한 문제죠. 그쵸?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경영통계 수업을 듣는 학생의 중간고사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 20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빠졌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A 50% 주죠. A 50%, 뭐 B 이하 50% 주는데 여기서는 A가 50%고요. B가 20%고 C가 이하는 30%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위 35% 위에 들기 위한 점수는 몇 점인가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는 이게 100이에요. 그쵸? 이게 100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네. 상위 35% 점수를 따르려면 이게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네요. 엄청 표준 편차가 크네. 데이터가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 반은 어떤 학력 뭐라 그러죠? 학력 수준의 격차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50이에요. 그렇죠? 50인데 뭘 물어봤냐면 상위 35% 위에 들기 위한 점수. 상위 35%면 여기겠죠. 여기. 요만큼이 0.35%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0.65가 되는 거예요. 그쵸? 0.65가 되고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 보면 여기만 나와 있으니까 그쵸? 여기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몇 퍼센트냐면 여기가 여기 전체 여기 0.65니까 여기는 0.5가 되고 요거는 0.15가 되겠네요. 그쵸? 0.15가 되니까 여기 0.15가 되는 요 점이 도대체 뭘까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는 사실은 평균을 0이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놓은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표는 표준 정규 분포표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50이 뭐예요? 50이 0이잖아요. 0. 0이고 여기가 0.15 0.15 되는
요 점이 뭘까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문제, 그쵸?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표로 가서 0.15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안이 0.15잖아요. 그냥 가장 가까운 값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0.15를 찾아봤더니 0.148이랑 0.1517이 있네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되니까 이걸로 할게요. 0.15랑 가장 가까운 점은 요 점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오면 0.38이라는 점이네. 그쵸? 0.38이라는 점이니까 여기가 뭐냐면 0.38이라는 거예요. 0.38 또는 0.38이나 그 옆에 있는 점 요거를 써도 돼요. 요거를 0. 뭐지? 0.39 두 개 중에 그냥 가까운 값을 쓰면 돼요. 0.38이나 0.39 두 개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그냥 38이라고 생각하든지 39라고 생각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39로 쓴 것 같은데 나는 39로 한번 해볼게요. 0.39, 0.39로 해보면 우리가 요거 어떻게 했냐면 표준화 했잖아요. 어떻게 표준화 시켰냐면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쵸? 표준 편차로 나누고 요 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 점을 평균으로 나눴어요. 그쵸? 평균이 얼마였냐면 50에서 평균으로 나눴더니 이게 0.39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 즉 요점 X라는 점은 요거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쵸? 0.39 곱하기 5 요거 넘어오면 되니까 50 해서 요거 문제 풀면 돼요. 여기 0.39가 들어가든 0.38이 들어가든 다 맞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게 57.8. 즉 57.8점만 맞으면 내가 상위 35%에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거 조금만 더 볼게요. B 이상 들기 위한 점수는 B 이상 들려면은 70% 이상만 되면 돼. 그쵸?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70% 이상인 점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평균은 50이고 요게 0.59. 요게 도대체 70%니까 요게 0.29. 요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요 점 찾아보면 되겠지. 요 점 찾아보면 되겠죠. 똑같은 문제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요 점은 여기가 0.2잖아요. 그쵸? 0.2니까 이쪽 오른쪽 0.2를 찾아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그러면 일단 0.2를 한번 찾아볼게요. 0.2를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점이 요 점이 되겠네요. 요 점. 0.1985도 있고 0.2019도 있는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실 써도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0.52로 한번 해볼게요. 0.52.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 0.52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역시 이 문제도 사실은 다 풀었어요. 그쵸? 그러면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0으로 만들었는 점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이게 0인 거예요. 그쵸? 0.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표준 편차로 나누고 내가 궁금한 이 점이랑 평균을 빼봤더니 평균 50을 빼봤더니 요게 마이너스 0.52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점 70% 이상에 들기 위한 점은 50 마이너스 0.52 곱하기 5 하면 요게 39.6. 즉 70점, 즉 뭐예요? B 이상 들기 위해서는 39.6점만 맞으면 이거는 B 이상에 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에 많이 응용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경영통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뭐예요? 아주 못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의 어떤 자료의 분포가 넓게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쨌든 A를 50% 주고 B를 20%나 주기 때문에 39.6점만 맞으면 B 이상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2번 문제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통계학 배우니까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3번도 우리가 꼭 한번 응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문제 풀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꼭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고 이메일 보내도 되고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그 다음 요것도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응용되는 문제죠. 요거는 사실은 똑같은 문제, 그쵸? 똑같은 우리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